지금 정권이 재정을 총동원해서 한국판 뉴딜을 2025년까지 76조를 투입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추경을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규제 완화를 하는데 이 미국의 뉴딜은 구제, 산업회복, 개혁 등을 담고 있는데 한국은 구제만 치중하고 있다. 뜯어보니 한국형 뉴딜이라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5G나 태양광 등의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 정청은 연일 공격적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원칙이 없는 나라가 한국하고 터키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지금 돈 투입하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 즉 역성장을 막기 위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풀겠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1% 마이너스 성장이죠. 고용 감소를 제로를 하고 6년간에 76조를 한다. 3차 추경을 30조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정권의 지금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걸고 제대로 해야 될 지금 김종인 정권이요. 모든 것을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책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을 하겠다. 민생에 매진하겠다며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추경 예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오면 협조해 줄 수 있다. 지금보다 엄청난 규모의 추경이 나올 수 있다. 그간의 계속 추경을 문정권이 자주 하는 부분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온 통합당과는 다르게 문이 30조 하면 김종인이가 나서서 50조 해줄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면서 김종인은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지금 주장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교육 불평등, 사교육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정을 했다 말하면서 문 정권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민생을 살피는 데 매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약자 보호 정책을 그리고 기본소득제 등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안이라는 것을 지금 발표하고 비대위 산하에 코로나 관련 이제 경제 특위들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면서 이제 뉴스 브리핑에서 좀 보기는 반 모양이에요.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급에 투자해 값싼 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제공해 주거보육비를 낮춰주겠다. 어디서 듣기는 들었어요. 자,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단순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몇만 채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으로는 저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이제 건전하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뉴핑에서 언급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팔아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지요. 젊은 세대들이 집값 양육비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주거 문제를 하겠다면서 그 견해가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코로나 지원금을 풀었는데 5월 물가가 마이너스 0.3입니다. 이게 심각하지요. 자, 집집마다 100만 원을 풀어가지고
소비하라고 했으면 돈이 풀렸으면 그 돈이 이 시중에 깔리면 물가가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디플레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인플레가 돼야 되는데 5월부터 지금 14조라는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이 규모가 그게 14조랍니다. 14조를 풀고도 소비가 살고 물가가 오를 거라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0.3이 내려가 버렸어요. 자, 통계청의 소비 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마이너스 0.3이 됐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9월에 사상 처음으로 65년 이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8개월 만에 14조를 쓰고도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소비 투자 침체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많이 쓰려고 소비를 하려고 해야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 소비를 하려고 안 한다. 14조를 나눠줘 봤자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 여행, 개인 서비스 등의 가격이 담긴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0.1밖에 안 되어서 IMF 이후에 최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뿌렸지만은 이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지원금이요 5월 18일까지 전체 코로나 지원금 14조의 63%에 해당하는 8조 9천억이 시중으로 나갔고 5월 22일까지는 85% 12조 1천억이 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의 수치에 물가가 좀 올라갔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막 사재 꼈을 거다 했는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농축수산물만큼만 3.1%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돼지고기, 달걀 등 농산물 좀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조를 풀고도 물가가 내려가니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디플레이션 우려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에 심각한 악재가 지금 들이닥쳤다. 물가가 이제 계속 내려갈 거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돈을 들고 가만히 기다리죠. 왜? 내려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가 소비하는 게 이득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가 또 투자자가 쓰려고 하는 심리가 사라지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의 수입이 악화되고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면 가계로 내려가는 월급이나 이런 것이 또 줄어들고 그래서 또 경기가 침체가 심화되고 악순환으로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농구공만한 경제가 탁구공만하게 점점 쪼그라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마이너스 물가가 지금 최근에 뭔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 바람을 잡았던 문 정권의 경제 해성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물가 심리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즉 예측 불능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업하고 가게가 코로나 사태에 은행에서 75조를 대출을 새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 가게 등 경제 주체들이 은행 대출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부터 4월 사이에 기업과 가게가 은행에서 빌어간 돈이 75조 4천억 엄청난 돈을 빌렸죠. 1월 말 기준으로 877조 5천억 기준이던 기업 대출이 4월 말에 929조 2천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892조에서 915조 7천억으로 늘어난 거죠.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기업과 은행의 대출 증가가 21조 9천억. 그러니까 지난해는 21조 9천억이고 올해는 75조 4천억이면 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그야말로 53조 5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자, 작년에 같은 시기에 기업과 이 가계의 대출보다요. 증가 폭이 3.4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과 가계의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말에 기업 대출이 1월 달에 대비해서 51조 7천억이나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출 증가액이 12조, 그러니까 4배 이상 늘었고요. 중소기업은 이 기간에 29조 9천억이 늘었습니다. 이 중 16조 8천억이 자영업자 대출이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은행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대기업 대출도 21조 7천억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기업 대출은 1조 원이 줄었다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 1조인데 올해는 21조 7천억이 플러스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작년만 해도 현금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까 은행 대출 같은 거 필요 없다 큰 소리 치다가 지금 은행으로 쫓아와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땡겨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대기업 대출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런 대출이 쌓이면서 국책은행이 지금 위기를 느끼자 정부를 이제 설득해서 국책은행이 대출할 수 있도록 이 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는요 코로나 이후에 23조 7천억을 지금 은행에서 받아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출 증가액 9조 9천억에 비하면 2배 이상 수준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갚지 못해서 만기 연장을 했거나 상환 유예한 게 16만 9천 건으로 34조 9천억 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요.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대출로 버티는 이런 가게나 기업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건데 그때가 되면 금융사들이 위기가 시작되고 신용 하락이 발생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수출은 3월까지는 선방을 했지만은 4월부터는 이제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우려스러운 사실이 이제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1분기의 잠정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이고 민간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지요. 문재인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 안 된다, 격차 좁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거는 문재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지금 뭐 부동산이 조금 내려가다가 또다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는데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수도권 일각에 벌써 지금 은행들이 부동산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수도권 중에 좀 부동산 가격이 낮은 신도시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은행이 그 신도시 이런 데는 지금 은행들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내려가니까 대출해준 돈이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안 될까봐 겁이 나서 지금 갚아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채로서 연장하는 가계와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14조를 풀고도 마이너스 0.4입니다. 자,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총체적 위기가 눈앞에 닥쳤습니다.